자, 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표도 소화를 하고 개별적인 이런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 이어 미국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만 탄탄한 고용의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진 탓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난주 금요일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8,798.99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11% 떨어진 5,346.9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23% 내린 17,133.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장 초반 한때 5,375.08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다만 3대 지수는 일주일 전체로는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37% 뛰었고요. S&P 500 1.31%, 다우 0.29% 올랐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를 확인하며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날 고용보고서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일주일간 발표됐던 각 기관들의 고용 지표가 모두 둔화하면서 시장은 가장 광범위한 고용 지표인 고용보고서도 안 좋아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신규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 2천 개 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와 전월 증가폭 17만 5천 개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죠. 지난 1년간 월 평균 증가폭 23만 2천 개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졌는데요.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0.4%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상승폭 0.2%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4.1%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진 거죠. 채권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은 0.1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대 증시도 하락했던 거죠. 낙폭이 크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도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내린 423.85달러, 엔비디아는 0.09% 밀린 1208.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1.28%, 아마존 0.38%, 테슬라 0.26% 하락했죠. 반면 애플은 다음 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AI 전략을 발표하기로 한 기대감에서 전 거래일보다 1.24% 오른 196.89달러의 장을 끝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롤러코스터를 탔던 밈주, 이번에는 또 폭락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톱이 부진한 실적과 추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한 건데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은 전장 대비 39.4% 급락한 28.2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톱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보통주 최대 7,500만 주를 ATM 방식으로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 8,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AMC 엔터테인먼트는 15.20% 폭락한 4.91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썬파워 또한 4.19% 급락한 3.3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점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이거 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나 행사들에 눈이 좀 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애플이 내일부터 14일까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여는데요. 이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 장에서 애플만 상승 마감했었죠. 애플은 내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WWDC를 열고 새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합니다. 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 전반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애플은 시험 버전을 먼저 공개한 뒤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애플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12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미국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하고요.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일정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무리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연준의 FOMC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11일 시작해 12일에 끝나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됩니다. 23년 만에 가장 높은 5.25에서 5.5%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전망과 분석에 쏠려 있는데요. 연준이 미국 동부 시각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 3시에 발표할 성명에서 미국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관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일단 후퇴한 상태인데요. 금요일 발표한 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이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막는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했죠.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됩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3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한두 차례를 줄여둘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에서 연준의 인하 전망이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41%의 참가자들은 연내 2차례의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봤고 41%의 참가자들은 한 차례 혹은 인하 전망이 아예 없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은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공개될 5월 CPI 물가의 영향도 피할 수 없습니다. CPI는 예상과 달리 올해 1월에서 3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바 있는데 4월에는 다시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흐름으로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CPI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부터 10대 1로 분할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한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의 시총도 넘어섰던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월 고용 추세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아주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장에서도 주 초반에 봐야 될 부분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